오늘도 썰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네요. 자,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신우이 때문에 이혼했습니다. 1탄입니다. 그냥 하소연이나 하는 마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긴 글이 될 듯한데 읽어주시는 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4년 전에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26살이었죠. 신랑은 저보다 1살 많은 오빠인데요. 오빠에겐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오빠랑 연애할 때 저한테 정말 잘해줬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전화통화도 하고 그랬죠. 결혼할 당시에 저희는 약 3년가량 연애를 한 상태였죠. 오빠가 결혼을 하자고 조르더라고요. 뭐 결혼 정년기가 따로 있겠냐마는 저는 좀 이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친정이 넉넉치 않아 제가 벌어서 집에 보탬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아놓은 결혼 자금도 없었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결혼은 1년 있다가 하자고 그랬죠. 그래도 오빠는 마구 졸라댔어요. 뭐 어차피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과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집안의 허락을 받았어요. 앞서 말했듯이 결혼 자금 모아둔 것이 없어서 근로자복지공단에서 해주는 홀레비 대출을 신청했는데 운이 좋게 제가 걸려서 싼 이자의 대출을 받게 되었어요. 제 앞으로 한 대출이긴 하나 저희 부모님이 갚으시기로 했어요. 이자나 원금 전부 다요. 문제는 결혼 준비할 때부터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오빠 누나가, 그러니까 시누이죠. 시누이는 1년 전에 결혼했었어요. 시누이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받았더니 앙칼진 목소리로 네 신혼여행 갈 때 쓸 달러 바꿔놨냐? 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순간 드는 생각이 내가 오빠 것도 바꿔놔야 하는 건가? 였어요. 그래서 아니요, 아직이라 했네요. 그때 결혼식 일주일 앞이었어요. 그런 것도 빨리빨리 안 바꿔놓고 뭐 하는 거냐? 회사까지 간뒀다면서 놀면서 그런 것도 빨리 안 하고 라면서 화를 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오늘이든 내일이든 바꿔놓겠다 그러고 끊었죠. 그리고 오빠한테 전화해서 오빠 달러까지 바꿔야 하냐고 그것 때문에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다고 물으니 오빤 그날 바꿔놨다고 누나도 알고 있을 건데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제 거 바꾸라고 전화까지 한 거였어요. 아주 앙칼지게 화난 말투로. 한마디로 생트집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신우이는 가족사진 촬영회엔 일체 신부 대기실엔 얼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빈말이라도 축하한다, 잘 살아라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사진 촬영하러 들어왔을 때에도 사진만 딱 찍고 행안이 나가버렸었죠. 전 황당했습니다. 제가 딱히 잘못한 것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앞에 말했듯이 연애할 땐 정말 곰살맞게 잘 대해줬었거든요. 착했던 남자친구 누나가 결혼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악덕 시누이로 둔갑을 해버린 겁니다. 결혼식 날 저희 부모님 언니들에게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빠가 소개했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시기 끝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서 면세점에서 식구들 선물을 샀습니다. 부모님들은 화장품을 샀고 저희 친정 언니들, 형부들 선물은 건너뛰고 신우에겐 립스틱 하나도 샀죠. 그래도 식구가 될 건데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좀 비싼 걸로 샀습니다. 신혼여행 돌아오면 원래 처갓집부터 가서 하룻밤을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상다리 휘어지도록 큰 상을 봐놨었고 우리 집 식구들 둘러앉아 저녁 먹으며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도착했냐고 하더군요. 물론 도착해서 시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우리 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뜸 엄마 입원했으니까 지금 당장 와 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시어머니랑 통화할 때도 그런 말을 듣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끊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입원하셨냐고 여쭤보니 약간의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전혀 다치진 않았다. 그런데 보험금도 있고 그래서 입원하셨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겠다고 그러니 시어머니가 극구 말리시더라고요. 손가락 하나도 다치지 않았으니 올 거 없다고, 내일 와도 된다고. 하도 말리셔서 알겠다, 내일 일찍 가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때부터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신이 나갔냐? 엄마가 입원했다는데 거기서 그렇게 쳐놀고 있고 싶냐? 하대요. 그러다 오빠가 제 전화를 뺏어서 나가서 전화를 받고 와서는 내일 가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음날 큰언니랑 큰형부랑 함께 이바지 음식을 들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오시고 있어서 시누이만 혼자 있더라고요. 강아지 안고서 저희 큰언니랑 큰형부에게 진짜 턱짓으로만 인사를 하더라고요. 거기에다 우리 언니랑 형부가 잘 좀 봐달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뭐 잘 봐주고 말고 할 게 있습니까? 지가 잘하면 잘 봐주는 거죠. 라고 싸가지 없는 대사를 날리더라고요. 그렇게 언니랑 형부가 돌아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선물을 드렸죠. 어머니랑 아버지가 무척 좋아하시면서 너희들 맛있는 거나 사 먹지 왜 이런 걸 사왔냐 그러시고 있었어요. 그때 시누이 침대에 걸터 앉아 다리 꼬면서 하는 말이 너희 아빠한테도 저거 사줬냐? 이러는데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왔습니다. 이제 신혼여행 다녀온 올케를 처음 본 자리에서 저런 무식한 말을 하는 시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꾹 참고 네라고 대답했죠. 그리고 시누이 선물도 건넸죠. 시누이는 립스틱을 까보지도 않고 딱하니 바닥으로 내려쳤어요. 너희 매형이 추기했는데 내 것을 왜 사왔냐? 너희 매형 것은 없냐? 솔직히 아닌 말로 추기를 우리에게 했습니까? 시누이 부모님께 한 거지. 너희 매형이 100만 원이나 추기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사오냐? 우리 언니들 형부들 선물도 아무것도 안 샀습니다. 그래도 일단 죄송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시누이는 오빠한테 야 남주 니 잘 들어라. 내 앞에서 여주를 감싸고 돌면 내가 여주 절대로 안 이뻐할 테니까 수틀리는 짓만 해봐. 내가 여주한테 어찌하는지 라는 폭언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말 들어야 할 행동 절대로 한 적 없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시댁에 첫날 들어온 날엔 며느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숟가락도 하나 못 놓게 하셨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제가 그릇을 치우려 해도 시어머니랑 아버지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시누이가 자기네 남편과 나가면서 저한테 네가 딱 다 치워라. 엄마 시키기만 해봐라 하는데 휴 시간이 지났다며 지났는데 저는 지금도 그 표정 말투 하나까지도 잊혀지질 않네요. 그리고 며칠 뒤 신혼여행 다녀왔다고 오빠 친구들이 한잔하자 그래서 외출을 하는 길에 어머니 입원한 병원에 들렸습니다. 그때까지 보험금 해결이 안 되어서 병원에 계셨었거든요. 시누이가 와 있더라고요. 너희들 어디 가는데? 그래서 제가 오빠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잠깐 나가요 라고 하니까 이것들이 신났네? 그러면서 제게 신문을 내밀더라고요. 보니까 몇 군데 동그라미 쳐져 있는 벼룩 신문이었어요. 네가 알아보기 힘들까 봐서 내가 네 일자리 좀 몇 군데 찍어놨다. 전화해봐라. 솔직히 저 넉넉지 않은 형편이라 놀 생각 없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은 결혼 전에 이런저런 사정에 간뒀었고 좀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되면 새 직장을 구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몇 군데 알아보기도 했었고요. 제 상황이 하루라도 빨리 직장을 구해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누이가 벼룩신문을 쥐어주면서 저러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공짜로 얹혀 살려고 결혼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또 한 번은 시누이 신랑이 조선소에서 일을 하는데 야근이 덜어 있어요. 밤 11시 30분경에 시누이 네가 저희 집에 온 거예요. 그때 전 시부모님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들도 형편이 안 돼서 집 구해주실 돈이 없으시다 하셨거든요. 밤 11시 30분에 삼겹살이 먹고 싶다고 해서 구워서 시누이 남편 밥상을 차려 올렸습니다. 뭐 그것까진 좋습니다. 그렇게 딱 밥만 먹고 12시경 집을 나서더라고요. 전 그래도 웃으면서 언니 안녕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인사를 하고 있는데 돌아보면서 짝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 설거지 다 해놓고 자라. 그러고 인사도 없이 횡하니 가더라고요. 자기 남편 밥까지 차려줬는데 시누이가 설거지까지 간섭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한 번은 시누이랑 드디어 한판 붙었던 적이 있었어요. 뭐 몸싸움까진 아니었고요. 결혼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일요일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시골에 친척집에 일이 있으셔서 3일 정도 있다가 오신다고 하셨고 어머님은 친구분 댁에 가신다기에 오빠랑 저는 친정에 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시간이 밤 11시경이었는데
어머님이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제야 식사를 하시냐니까 친구분 댁에 가니 친구분이 안 계셔서 집에 오셨다가 밥맛이 없어서 식사하지 않으셨다가 이제 드신다더라고요. 그럼 전화를 하시지 일찍 왔을 텐데 라고 말씀드리고 치우고 씻고 잤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오빠 전화가 마구 울려대더라고요. 오빠가 일어나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전화기 밖으로 다 새어 나오더라고요. 신우이였습니다. 여주 바꿔.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어제 어머니 식사 혼자 하시게 했다는 거였습니다. 친정집에서 늦게 왔다는 이유였습니다. 친정집에서 늦게 왔다는 이유였습니다. 신우이 집이 그때 가까운 곳이었거든요. 자기가 자기 분을 못 이겼는지 지금 당장에 갈 테니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고 하더군요. 새벽 대바람부터 말이에요. 신우이 달려오기 전에 어머니한테 하소연했더니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면서 집에 오면 내가 뭐라 해서 돌려보낼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신우이가 달려오니 어머니는 가방 들고 병원 가신다면서 난 모르겠다. 둘이 얘기해라 이러시고 가시더라고요. 역시 어머니도 신우이와 한편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고 온 조그만 가방으로 거의 내 얼굴을 내려칠 듯이 삿대질을 하며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길래 저도 더 이상 못 참아서 마구 이야기했죠. 있었던 일들을요. 저한테 왜 그러냐고,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느냐고 했어요. 그 말을 듣더니 신우이는 제가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싫다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소리를 지르고 오빠도 화내다가 소리치다가 한바탕 난리가 났죠. 그때 월요일이었는데 오빠는 회사도 못 갔고요. 그러다 신우이가 나가면서 오빠한테 하는 말, 너희 둘이 잘못돼도 나 원망하지 마라.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잘못되라는 악담을 퍼부은 말인 것인지 도무지 무슨 말인 것인지 모르겠더군요. 아무튼 그 외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는데 다 열거하기엔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결국 신우이 때문에 오빠랑도 매일 싸우니까 사이도 안 좋아졌어요. 결국 극단적인 결과로 이혼까지 왔습니다. 이혼할 당시에도 오빠가 혼인 취소라는 게 있니 어쩌니 하길래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까무러칠 뻔했죠. 신우이가 인터넷에 어떤 변호사에게 질문해 놓은 글을 본 거예요. 혼례비 대출을 받아서 지네 식구들이 다 써놓고 그걸 빌미삼아 혼인신고를 하게 했다는 식으로 질문했더군요. 혼례비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오빠나 제 봉급에서 단 1원도 그 대출의 원금이나 이자를 낸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랑 아빠가 다 갚고 계셨죠. 근데 그걸 트집 잡아 소송을 걸면 혼인 취소가 가능하냐 어쩌냐라고 문의를 해놓았더라고요. 정말 지독하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뒤에도 일어났습니다. 지금 다 쓰자니 너무 길어져서 안 될 것 같아요. 뒷이야기는 다음에 또 쓸게요. 긴 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 참여 부탁드려요.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